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김상일 전 민주당 부대변인, 최병묵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정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일차를 맞았습니다. 첫날인 어제 갑질 논란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에 많은 관심이 쏠렸는데요. 그 모습 보겠습니다. 쓰레기 상자 봉투 안에는 이렇게 각종 먹다가 남은 음식물 쓰레기, 일반 쓰레기가 이렇게 뒤범벅이 되어서 전날 밤에 먹던 것을 아침으로 차에 가면서 먹으려고 그것을 다 먹지 못하고 차에 남겨놓고 그 채로 내린 것은 저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나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일단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 보좌진에게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조언을 구하고 부탁을 드렸던 사안입니다. 부당한 업무 지시로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은 제가 차마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최 의원님, 저희가 어제 강선우 후보자의 해명과 발언에 대해서 뜯어볼 부분들이 좀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그 변기 의혹과 관련해서 관련 대화록이 나왔었는데 네. 강선우 후보자가 이 보좌진에게 변기를 좀 살펴봐달라라고 했더니 보좌진이 술이 마쳤다라고 대답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알았다 이렇게 대답을 했던 그 대화 내용이었어요. 네. 근데 강선우 후보자가 이에 대해서 변기 수리를 지시한 게 아니고 조언과 부탁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걸 일단 부탁으로 볼 수 있는지가 좀 의문이고 지역 보좌진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 거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뭐 지역 보좌진과 국회의원에 관한 보좌진이 별도로 있는 거 아닙니다. 예. 다 똑같은 보좌진이고요. 그다음에 그 국회의원은 보좌진에 대해서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당장 10분 뒤에 그만두라고 해도 그만둬야 될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변기 좀 살펴봐줘요, 살펴봐주세요라고 얘기하면 왜 누가 지시를 상급자가 지시를 이거는 지시하는 겁니다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이거 이렇게 좀 해주세요. 근데 그게 상급자라면 그게 지시지요. 그걸 뭐 조언을 구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나요? 이건 국어의 문제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강선우 후보자가 저렇게 자꾸 뭐 조언을 구했다 등등 여러 가지 얘기하는 것들을 어제 저도 저 청문회를 봐가면서 이거는 사실 왜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예. 하나의 왜곡이죠. 그 상급자가 하급자한테 뭘 살펴봐달라고 하는 거는 절대 조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고 뭐 쓰레기 뭐 이런 부분도 그 여러 가지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명백하게 드러났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해주신 그 음식물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도 강선우 후보자가 자신이 먹으려고 아침으로 먹으려고 가져간 음식물 쓰레기를 차에 놓고 내렸는데 그걸 보좌진이 알아서 치웠다는 식으로 해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아니 이렇게 보시죠. 예. 그게 이제 뭐 만두 치킨 뭐 이런 건데 아시다시피 저녁에 먹던 만두 치킨을 그대로 놔두고 다음 날 아침에 가져가면 못 먹습니다. 그렇죠? 그건 뭐 다 아실 겁니다. 그건 뭐 아마 드셔보신 분들 계실 테니까 그걸 전자레인지나 뭐 다시 조리를 하기 전에는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거기서 먹다가 남겨놓고 차에 두고 내렸는데 그걸 보좌진이 지시도 없는데 그걸 갖다 버린다고요? 치우라고 했다는 의도도 없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 우리 의원님이 그거를 치우라 이렇게 얘기도 안 했는데 예. 그냥 이거 먹다 남은 거니까 버려야 되겠다. 그 자체도 말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가 앞뒤가 안 맞는 걸 지금 해명이라고 해놨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봅니다. 어제 강선우 후보자의 해명을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요, 일단은 해명과 사과가 사실은 좀 상충하잖아요. 그러니까 사과는 본인이 좀 이렇게 잘못됐다는 거에 위주인 거고, 해명은 본인은 잘못이 없다라는 거에 이제 위주인 건데, 기본적으로 저는 강선우 후보자의 해명보다는 전직 보좌진들이 받을 2차 가해가 훨씬 더 저는 우려가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전직 보좌진들의 말이 맞지 않다. 그 본인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지금 해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사실은 보좌진이라는 게 의원회관에서는 절대 약자예요. 절대 약자고 그리고 다른 의원실이나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일을 갖고 싶다라면 이런 충돌이 밖으로 드러날 때에 그 보좌진은 다른 데 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의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저 보좌진이 내 밑으로 왔다 나가도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게 돼 있어요. 예. 그런데도
그런 걸 감수하고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겁니다. 저도 실질적으로 오랫동안 국회에서 일을 하면서 모 의원께서 저 문제를 다른 의원께 얘기해서 그 취업이 안 된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저도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얘기를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폭로식으로 얘기 못 해요. 왜? 거기에서 더 일을 하려면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이제 뭐 국회에서 더 이상 일할 마음이 없으니까 이런 얘기도 그 2차 가해가 있을 만한 전직 보좌진들을 위해서 이런 말을 하게 됐지만 그게 쉽지 않다는 점에서 이것은 명확하게 밝히거나 아니라는 거를 증거를 명확하게 밝혀주거나 아니면 그 보좌진을 직접 만나서 예. 얘기를 나누거나 하지 않는 한은 국민 정서상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2차 가해를 제가 걱정하는 이유는요. 어제 페북을 보다 보니까 강선우 의원의 전직 보좌관 중에 한 명이 해명을 했더라고요. 난 아니다라고 해명. 이게 뭡니까? 난 아니다라고 해명을 해야 되는 지금 상황은 어마어마한 압력이 지금 존재한다는 의미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정치다라고 그동안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좌관의 입장을 좀 더 배려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지금 보좌진들이 말씀해 주신 그런 여러 가지 좀 불이익들을 무릅쓰고 일부 보좌진들이 지금 목소리를 낸 그런 상황인데 강선우 후보자가 그런 보좌진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언급한 메시지가 보도가 됐습니다. 이게 저희 TV조선이 입수한 입장문을 보면 해당 내용 전달자가 강선우 후보자로 나와 있는데 강선우 후보자는 이게 공식 입장이 아니라 청문단 내부 아이디어 차원이다라는 식으로 해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법적 조치라는 내용이 분명히 있는데 이게 공식 입장은 아니라는 겁니다. 비공식 법적 조치가 있을 수 있는 겁니까? 글쎄 그게 예. 아니 거기에 보면 문자에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강선우 의원으로부터 전달됨 이렇게 예.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강선우 의원 본인이 직접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텔레그램 문자 메신저 보면 기능인데. 텔레그램이잖아요. 예. 더군다나 예. 일반 문자 메시지도 아니에요. 그래서 전직 보좌관 2명 법적 조치 이렇게 돼 있는데 본인이 어제 청문회에서 답변은 법적 조치 한 적 없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할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러면 앞에 있는 그 문자에 명확히 증거로서 나타난 법적 조치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 저것도 저는 거짓말이야. 2명 모두 법적 조치 저렇게 나오잖아요.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거죠. 근데 어제 청문회에서 그 부분도 또 사실과 다르게 얘기를 한 점, 그다음에 아까 쓰레기 부분, 예. 이런 여러 가지는 각종 명확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선우 후보자가 어제 청문회에서 증언을 예. 위증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의혹은 의혹대로 남는 거고 그 부분에 관한 해명 과정에서 위증을 한 부분은 위증대로 또 다른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 언론사를 통해 보도된 내용을 보면 네. 강선우 후보자가 언론사에 보낸 공문의 내용에 네. 법적 조치 진행 중이라고 이미 얘기를 한 내용도 네. 이 재반박성 내용으로 보도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해당 보좌진에게 법적 조치를 하는 내용이 진행 중이거나 할 예고이거나 네. 이런 어떤 기류가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은데 이게 공식 입장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공식 입장이든 아니든 저런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만큼 전직 보좌진에 대한 미안한 마음보다는 그거에 대한 반감과 사감이 크다라는 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사실은 오히려 법적 조치를 하시면 본인한테 더 저는 좋을 게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약자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거짓으로 얘기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명예훼손으로 만약에 고발을 하겠죠. 그러면은 그 사실을 밝히게 돼 있어요. 조사 수사 과정에서. 그러면 이런 것들이 오히려 사실이 드러날 텐데 고발을 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못할 수 있는데 어쨌든 저런 얘기가 돈다는 것은 그 제보한 약자에 대한 반감과 사감이 들어가 있는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이게 2차 가해의 분위기가 지금 형성돼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저는 걱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해명에 대한 재반박성 보도들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명도 나올지 저희가 잘 지켜보겠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선 가족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이해 충돌 의혹과 북한 주적론 등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모습 보겠습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 지원에 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하셨죠. 가족들이 농업인을 위한 태양광 지원 제도를 악용한 정황들이 생계형 호구지책으로 태양광 발전 시설을 매입한 겁니다. 낙향, 귀향했을 때 제 수입원은 국민연금밖에 없었습니다.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의 주적이다라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위협입니다. 쏠 필요가 없는 상황을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 정부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천명한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북한이 주적이냐는 질문에 명확하게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주적이라는 표현은 좀 애매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그 주요 적이다 이런 얘기죠. 뭐 그거는 저는 뭐 좀 통일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달리 얘기할 수는 있는데 예. 자, 그렇다면 위협이라고 얘기하면요. 자, 미국은 대한민국에 지금 그 주적이 아닌 거는 분명해요. 자, 그런데 위협인가요, 아닌가요? 통상 위협을 가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북한을 저런 식으로 보면 앞으로 북한에 대해서 얼마나 유화적인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북한은 두 개의 국가를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그럼 북한은 주요적으로 대한민국을 지금 설정하고 예. 미사일 도발, 뭐 여러 온갖 도발, 핵 개발까지 지금 완성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한국은 북한을 뭐 꼭 주적이 아니더라도 예. 단순한 위협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게 균형이 맞는 그 시각인가요? 더군다나 통일부 장관으로서 과연 앞으로 북한에 대해서 북한을 오로지 협력 대상, 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한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그때도 보면 북한을 협력 대상으로 주로 보고 있었거든요. 예. 자, 그런 것들이 얼마나 오늘날까지 이제 북한이 핵 개발을 완성하고 참담한 결과를 한반도에 들이웠는가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한다면 주적이냐 아니냐는 건 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북한이 위협이더라도 아주 매우 중요한 그 위협 국가다 하는 정도까지는 그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정 후보자는 가족이 소유한 태양광 설비에 대해서 생계형 사업이라고 해명을 했고요. 또 농지 위장 전입 의혹에 대해선 불찰이었던 것 같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어떤 네. 도덕성 논란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네. 어떻게 보세요? 뭐 위장 전입과 관련해서 예. 문제를 인정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사과를 요구한다면 뭐 또 사과를 더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 예. 어쨌든 이 개인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익과 관련해서 도덕성을 따지자면 전 정권, 전 정권 따져봐도 사실은 이게 일관된 기준을 국회에서 논의해가지고 새롭게 만들지 않는 한 이거는 저는 이것으로 낙마까지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다고 봐요. 그러면 예. 이제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나 이런 것들을 이제 다짐을 받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진정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좀 전에 뭐 유영원 의원께서 말씀하신 싱크가 나왔는데 태양광과 관련된 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하는데 저는 국회에서 저도 한 20년 가까이 근무했잖아요. 예. 이 대표 발의와 공동 발의는 너무 다릅니다. 대표 발의는 진짜 의원과 굉장히 많은 논의를 통해서 자신의 업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 대표 발의고요. 공동 발의는 내 대표 발의를 같은 10명이 찍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의 보좌관 선에서 바터하듯이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문제가 없다면. 다만 그 법안에 네. 정동영 후보자의 그 가족이 한다는 태양광 사업 그 업체가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 부분이 있음에도 거기에 이름을 올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예. 보좌진들이 알지는 않겠죠. 그러나 그 당시의 분위기를 보면 생계형 태양광이라는 것은 예. 기본적인 추세상 장려하는 그런 분위기였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보좌진에게 제가 물어봤을 때는 그런 부분은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후보자들에 대한 다음 소식으로 국민의힘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당의 8가지 과오에 대해 당사자들의 공개 사과를 요구한 걸 두고 당내 반발이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관련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내친다든지 하는 것이 혁신의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라는 점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107명이 똘똘 뭉쳐서 해도 부족할 판에
여기 떼고 저기 떼고 뭘 하겠다는지입니다. 인적 청산이 필요하더라도 앞으로 3년 뒤에 총선이 있는 만큼 거기로 조금 넘겨놓는 건 어떻겠나. 그러니까 송원석 비대위원장이나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 모두 지금 인적 청산은 좀 부적절하다 이 얘기입니다. 어떻게 들으십니까? 글쎄 인적 청산을 이제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래서 해야 될 필요성 뭐 그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 할 방법이 과연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럼 뭐 출당 조치를 하려고 하나요? 출당 조치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지금 뭐 선거가 임박해 있으면 뭐 공천을 탈락시킨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인적 청산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선거 아직 멀었습니다. 예. 더군다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107명 정도에 불과해서 절대 소수입니다. 자, 여기서 그 당 운영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는 것도 이제 윤희숙 혁신위원장의 일방적인 생각이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 하나만 보시죠. 지난번에 후보 교체를 하려고 했던 비대위원회의 생각이 그러면 그 특정인을 한테 뭐 혜택을 주고 특정인을 그 어떤 배제하기 위한 거였나요? 아니면 자, 중도층의 지지를 조금 더 많이 받는 후보를 내기 위한 그런 판단인가요? 저는 후자라고 보거든요. 예. 자, 그렇다면 이게 당을 위한 방법론의 차이라고 보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걸 책임을 묻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앞으로 그러면 자, 중도층 확장을 더 많이 끌어올 수 있는 그런 후보를 우리가 냅시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해당 행위가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대선에서 졌지만 그래서 그런 점으로 본다면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무리수가 드러나긴 했지만 여하튼 그 의도 자체는 뭔가 중도 확장성이 있는 후보를 옹립하기 위한 절차였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관해서 혁신위원회가 조사도 제대로 안 한 상태에서 그냥 결과가 이렇게 됐으니까 누구누구를 여기서 배제하자라고 얘기하는 거는 인적 청산의 방법론으로서는 적절하지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희숙 혁신위가 좀 힘을 받기 위해선 당내 어느 세력의 지지라도 좀 받아야 될 텐데 친한계 지지마저도 좀 받기 어려운 상황 아니냐는 시각도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뭐 처음부터 사실은 지금 비대위원회에서 혁신위를 구성한다는 게 좀 애매하죠. 예. 지금 전당대회가 어차피 예정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전당대회 새 대표가 들어서면 거기에서 또 여러 가지 혁신적 조치를 취할 텐데 그쪽으로 통합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서 윤희숙 혁신위원회가 누구를 뭐 잘라내자 뭐 이런 식으로 약간 포퓰리즘성 혁신안을 내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 저는 적절하지가 않다. 만약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당원들의 총의를 물어서 결정하는 것이 보다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윤희숙 혁신위가 시작부터 여러 난관에 부딪히고 네. 있는 상황 같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모든 말과 행위, 예. 특히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모든 말과 행위에는요, 목적이라는 게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혁신을 하는 목적이 뭐죠? 혁신을 하는 목적은 국민의 지지를 회복하겠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우리 편이니까 무조건 옹호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혁신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비판적 지지를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중도 내지는 비판적 반대, 합리적 반대를 하는 쪽까지 아우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서 혁신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자기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로 만약에 혁신위를 반대한다면 그런 혁신은 저는 듣도 보도 못한 혁신이다. 목적을 잃어버린 혁신이다라는 차원에서 그럴 거면 혁신이란 말을 아예 쓰지 마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